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데로 게임 10강 파이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번 강의에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채팅 서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 동작 방식을 전화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전화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그래서 010-XXX2728 이런 형태로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에 통화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에서는 커넥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소를 접속을 시도한다. 그래서 따따따.naver.com 이쪽을 시도한다 하면 우리가 커넥트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속 요청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걸려오면 전화가 걸려온 상대방은 전화를 벨소리를 듣고서 전화를 받게 되겠죠. 자, 벨소리 듣고서 전화를 받는다. 이게 이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접속을 일단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화 같은 경우도 전화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멀리 떨어진 경우에 전화 벨소리 못 듣겠죠. 이 전화 벨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에서도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리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속 요청, 즉 커넥트 요청을 받고 접속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슨과 억셉트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화에서는 서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화를 건 사람과 그다음 전화를 받은 사람 상관없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보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줄 때는 send라는 말을 사용하고 받을 때는 receiv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end, receive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화가 다 끝나면 전화를 끊겠죠. 전화를 끊는 과정은 누가 먼저 전화를 끊든 상관없이 전화를 끊게 되면 상대편도 자동적으로 끊기겠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접속을 닫게 되면, 클로즈를 하게 되면 상대편도 자동적으로 접속이 끊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도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접속을 받는 쪽, 이쪽은 접속을 요청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접속을 받는 쪽에서는 내가 전화를 기다리듯이 접속을 기다리는 리슨 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됩니다. 리슨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접속, 커넥트를 시도함으로써 이 리슨에 의해서 접속이 요청 왔다. 그래서 벨소리 울리듯이 그 표시가 오게 되면 접속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 접속을 수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상대방끼리 샌드와 리시브를 서로 번갈아 하면서 수행함으로써 통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속 종료를 통해 가지고 클로즈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리슨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리슨 작업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커넥트가 요청되었을 때 이 리슨이 안 되어 있으면 접속 수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슨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커넥트 요청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슨을 통해서 커넥트 요청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수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접속 수락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립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일단 리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소켓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소켓을 만들 때는 소켓이라는 모듈을 가져오고 소켓.소켓 이용해서 소켓의 AF-INET 이것은 AF 언더바 인터넷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의 속 스트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속스트림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端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실행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소켓 옵션을 좀 설정하게 됩니다. 자, 소켓 옵션 중에서 소켓 리유즈 어드레스라는 어드레스를 재사용하겠다라는 것을 1로 설정함으로써 이네이블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켓은 내가 접속 요청을 어디로 받겠다 하는 걸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화기가 여러 대가 있는데 이 전화기 중에 어떤 걸 리슨을 하겠냐,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자,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의 전화기가 있으면 포트가 여러 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셀프, 그 다음에 소켓의 바인드 형태로 바인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인드를 하게 되면 이 포트 번호에 대해서 리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포트에 대해서 바인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슨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슨 해가지고 최대 개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리슨을 하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 제약상으로 사실은 10개보다는 5개 정도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서버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받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마다 디스크립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디스크립터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하나의 디스크립터를 할당받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파일 디스크립터 말고도 우리가 다양하게 디스크립터를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select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커넥트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경우 커넥트 요청도 하나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서 나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샌드를 통해서 보내는데 샌드도 하나의 메시지 형태로 데이터가 왔다? 데이터가 왔으니까 그걸 들어라 하는 식이 이 메시지 디스패치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select 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는 그냥 select를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었을 때 이 파일 디스크립터의 집합으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닉스, 리눅스와 같은 이기종의 이식성이 높고요. 성능이 떨어지지만 윈도우즈 같은 데서도 이 select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좀 제약점이 있다고 하면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키보드 입력 같은 것도 이 select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지만은 윈도우즈는 키보드나 마우스 뭐 그런 입력 같은 경우는 별도의 드라이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select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select 쓸 때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reads만 씁니다. 원래 여기에 writes, 그러면 ex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주어지지만은 이 두 개는 비워둔 상태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select.select 해서 select의 input, 그 다음에 이 input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모아둔 겁니다. 그것들을 가져오면 그 파일 디스크립터 중에 누가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 내용이 여기 리드스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쓰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검사를 안 하고 읽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기하고 커넥트 요청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exception 발생했을 때 그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은 이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10초 정도 기다린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팅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서버를 만들 때는 일단 간단한 형태의 채팅 서버를 만들게 되는데요. 리슨을 이용해서 소켓 읽기를 대기하고요. 셀렉트를 이용해서 소켓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메시지가 도착한 곳이 리슨 소켓인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요청 한 곳을 억셉트를 처리함으로써 내가 커넥션을 맺게 됩니다. 그 외에 리슨 소켓이 아닌 경우에 모든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해당되는 채팅 서버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채팅 클라이언트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을 생성하고요.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슬랙트를 이용해서 비동기 데이터 받기를 이용하시면 채팅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소켓입니다. 소켓은 네트워크 커넥션을 위한 이 디스크립터,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슬랙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메시지를 디스패치 하기로 했으니까 슬랙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련된 거 위해서 타임이란 모듈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으로 서버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변수는 포트, TCP/IP에서 사용할 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를 기로 내가 요청을 기다릴 것인지, 그리고 러닝은 현재 서버가 동작 중인지 플래그, 그다음 리슨 소켓은 접속 요청을 리슨하는 소켓입니다. 리드스는 현재 접속된 클라이언트의 소켓들과 그다음 리슨 소켓을 여기다 넣어두게 됩니다. 유저스는 현재 접속된 클라이언트 사용자 정보를 여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클래스입니다. 서버 클래스는 일단 클래스 서버 지정을 해주고요. 생성자에서는 포트 번호를 받도록 합니다. 그럼 그 포트 번호를 멤버 변수 포트에다가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러닝은 펄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로 유저스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시작하게 되면 star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는 리슨 소켓을 만듭니다. 그래서 리슨 소켓은 AFINET, 인터넷의 TCP/IP인 소켓 스트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켓 옵션을 이와 같이 리유즈 어드레스를 1로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이 종료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포트를 리슨할 것인지를 바인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슨 해가지고 5개, 맥시멈 5개의 접속 요청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맥시멈 5개의 접속 요청이라는 것은 동시에 5개고 내가 수락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스라는 이 변수에는 리슨 소켓, 방금 전에 만들었던 리슨 소켓을 등록을 함으로써 이 리슨 소켓은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러닝 플래그 true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러닝이 true인 상태에서는 계속 select를 하게 합니다. 자, 이 select 함수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셧다운 과정인데 셧다운 과정에서는 이 소켓, 리슨 소켓을 이제 클로즈 함으로써 셧다운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접속 요청이 오는 onConnect, 일단 접속이 끊겼을 때 처리하는 onClose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onConnect는 접속이 요청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켓의 억셉트, 자, 이때 소켓은 리슨 소켓이 되겠죠. 그래서 리슨 소켓의 억셉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드레스,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요청을 했는지 해당되는 어드레스가 여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가 요청이 오죠. 그러면 그 전화를 내가 받았을 때 해당되는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를 건 쪽에 CID가 뜨듯이 콜러 아이디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드레스는. 그래서 connected from address 해서 이 어드레스로부터 커넥션이 와가지고 connected 접속이 되었다 라고 프린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reads라는 변수에 현재 접속이 된 클라이언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유저 정보를 일단 애너니머스 0000 형태로 이렇게 유저 정보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ose 해당되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onClose 함수가 불리게 되면 이 소켓이 접속이 끊긴 거니까 이때는 해당되는 소켓에 대해서 이 reads라는 변수의 데이터 중에 소켓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셀프 유저스 소켓 이것을 지우도록 합니다. 예, 이거 유저스 정보를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지우도록 합니다. 자, 리시브는 상대편에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걸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합니다. 자, 리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선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은 실제로 여기서 리시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리시브 함수는 하나의 보낸 데이터가 한 번에 걸쳐서 받는다. 그걸 가정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서 보내면 그 데이터 그대로 여기서 받는다. 그걸 가정하고 작성을 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receive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1024 글자 바이트만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데이터에 들어가고요.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길이가 0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끊게 되면요.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 즉 데이터의 길이가 0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접속을 끊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러니까 서버에서도 접속을 끊도록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디코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앞에 슬래시 어떤 명령어 형태라고 하면 그것을 잘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름이다, 네임이다 하면 그 네임을 여기서 고쳐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네임으로 고쳐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셧다운을 했다. 그러면 이 채팅 서버를 셧다운 하도록 런닝을 펄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름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리하도록 합니다. 유저는 셀프의 유저의 소켓 해서 0번이 유저가 될 테고요. 이게 유저 상태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1 같은 경우는 폰, 그 다음에 그래서 메시지 할 때 유저하고 폰 한 다음에 보낸 데이터를 s데이터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 개가 전화번호 몇 번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라고 불렀다 형태로 출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메시지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메시지를 서버에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해당되는 메시지를 인코딩 해가지고
보내도록 합니다. 자, select 하는 곳은 데이터, 메시지를 디스패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select 함수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read스 받도록 하고요. select 해가지고 현재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들에 대해서 select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파일 디스크립터, 여기에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요청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요 리드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리드스를 쭉 순회를 하면서 만약에 s가 listen 소켓이다 그러면 onConnect s를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onReceive ss 처리하도록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함수는 데이터를 모든 클라이언트, 즉 리드스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근데 리드스 안에는 리슨 소켓도 있기 때문에 리슨 소켓이 아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해당되는 소켓의 데이터로 보내주도록 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